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남북 통합 문화의 저해 요인과 촉진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상담심리 전문가 김영인이고요. 사랑방 마음건강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의 과정은 전에 선생님들께서 남북 주민 통합 기본 과정을 이미 하셨고, 그래서 오늘은 심화 과정으로 통일 강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통합 문화 과정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우리가 원하는 이 남북의 통합 또는 저는 화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이 통합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뭔가 알아보고 또 이 남북 통합을 하기 위해서 남북 출신 주민들에게 필요한 마음 자세가 뭔가 이걸 좀 알아보고 그리고 그 통합을 위한 마음 자세를 갖기 위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과 함께 번역한 책이 있는데요. 사회복지와 이주 난민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영어로는 Social Work and Migration, Immigrant and Refugee Settlement and Integration. 그러니까 이주민과 또 피난민들이 어떻게 그 원주민들과 통합되는지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나온 그 인용문을 좀 보시면 문화적 적응은 신입 멤버가 새로운 사회 문화에 적응하는 것을 가리키는 중추적인 과정이다. 문화 적응이 중추적이다. 그리고 개개인은 새로운 환경의 행동 패턴이나 관습, 가치관, 규칙들, 또 상징들에 적응하거나 그런 것을 수용하게 된다. 사람들은 어떤 차원에서는 문화에 적응하는 한편 다른 차원에서는 문화에 적응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여기서 그 책에서 또 말하기를 통합이란 정착하는 개인이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도 새로운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인 삶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을 일컫는다. 이런 인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란 결국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 사회에서 충분히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사회의 주민들과 어떤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인 삶에 충분히 참여하면서 통합적으로 또 화목하게 하나의 사회를 또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요. 결국 그 인용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결국 서로 다른 그 곳에서 오신 사람들, 그런 주민들이 통합은 어떤 사회에 새로 들어온 분들이 주류 사회에 들어와서 정체성을 존중받으면서 또 그 주류 사회의 삶을 충분히 참여하고 또 평등하고 안전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거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화합 또는 사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랑은 사실 인간의 행복의 요소 중에 가장 핵심 요소죠.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남북 출신 주민들의 행복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남북한 출신 주민들의 통합, 그리고 서로를 알아가고 존중하고 평화롭게 연결되는 화합과 사랑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지구상에서 이 아시아 대륙의 가장 동쪽 끝에 한반도에 살면서 이 남과 북이 갈라져서 이 넘을 수 없는 휴전선이라는 벽을 쌓고 또 서로 총을 겨누고 있어요. 막 핵무기도 겨누고. 이런 상황은 너무 답답하고 슬프고 불행한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통일 강사로 나서서 열심히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 강의하고 해주시는 게 정말 감사하고 참 많이 박수를 받으실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한반도는 이 아시아 유럽 대륙과 연결된 땅인데도 불구하고 가족과 친척이 흩어져 있고
예, 서로 왕래도 못하고 편지도 못하고 전화도 불법이고 명절에 인사도 못 가고 방문도 못하는 이 상황. 그리고 남한에서 외국에 가려면 반드시 비행기나 배를 타야지만 외국을 갈 수 있죠. 이런 게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상황입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다. 그리고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신체의 한 부분이 아프면 온 몸이 다 영향을 받죠. 근데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저는 아픈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 지구상의 인류는 이렇게 서로 연결된 공동체다. 나 혼자만, 내 집단만, 내 집만, 내 나라만 행복하기는 사실은 불가능하죠. 우리는 이웃과 항상 관계하고 더불어 살고 서로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사는 의미가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한반도에 사는 우리 행복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남과 북의 연결, 통합을 방해하는 게 뭔지, 그 방해를 극복하고 통합을 촉진하는 요인을 다루려고 이 시간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첫째로 그 연결과 통합을 방해하는 첫째 요소가 뭔가 저 많이 고민해 보니까 첫째는 무관심이다. 서로에 대한 무관심. 그래서 가장 먼저 그래서 저는 북한을 떠나서 이 남한을 찾아주신 북한 출신 주민들에게 전 정말 감사해요.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오셨어요. 관심이 없으면 절대 안 오셨을 거예요. 그 어려운 여정을, 그 고생스러운 그 길을 걸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길 찾아주신 북에서 오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정말 먼저 온 통일이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 남한에 들어온 3만여 명의 이 북한 출신 주민들을 이미 여기 살고 있는 남한 주민들이 잘 알아가고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과의 통합을 실천하는 이 과정이 바로 어떤 땅의 통일, 휴전선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는 남북의 통합된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정말 통일의 연습 과정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한을 찾아주신 우리 북한 출신 탈북민들에 대한 무관심은 남북 통합의 가장 핵심적이고 또 널리 퍼져 있는 통합의 저해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나 공동체에 진입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미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따뜻하게 환영하고 관심을 보여주는 거. 이게 첫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데 저는 너무 안타깝게 제 주변에 많은 남한 주민들이 탈북민에게 관심을 가지는 분이 너무 드물다는 거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하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민영 씨, 가명입니다. 그 민영 씨는 제가 심리 상담을 쭉 하는 중에 정말 한국에 들어온 지 5년이 넘었는데 아직 남한 출신 주민을 가깝게 사귀고 있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너무 슬프죠. 그래서 저는 그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어떤 단체의 사람을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분을 민영 씨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또 그분이 소속한 단체의 모임에 초대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 단체의 구성원들이 따뜻히 맞아주고 관심을 보여주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민영 씨는 남한 출신 주민을 사귀기 시작했고 친동생처럼 그렇게 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영 씨는 상담과 동시에 지역의 그런 단체 모임에 참석하면서 소속감도 느끼고 훨씬 편안해지고 안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 몇 년이 지났는데 요즘은 자기가 이사간 새로운 지역에서 자기보다 나중에 이사온 남한 출신 주민을 이 사람이 환영하고 품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들은 그 이야기, 너무 저를 행복하게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탈북민으로 그 새로운 지역에 전입했던 그 심정을 기억하면서 자기보다 더 나중에 이사온 남한 출신 이웃을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남한 출신이든 북한 출신이든 여러분의 지역에 전입하는 사람들, 특히 탈북민들에게 어떻게 관심을 보여주실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 남북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은 저는 서로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무지와 편견으로부터 서로를 알아가는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사실 우리는 인간은 잘 모를 경우에는 편견을 갖기가 훨씬 쉽습니다. 부정적인 견해를 이미 가지고 대하기가 참 쉽습니다. 왜? 우리는 너무 자기를 보호하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일반적인 남한 출신 주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한국 전쟁을 일으킨 적대 국가라는 점 외에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현재 한 5천만 명이 넘는 이 남한 인구 중에 탈북민은 3만 명밖에 안 되는데 남한 출신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북한 출신을 만날 기회도 거의 없습니다. 남한 출신 주민이 북한 주민에 대해서 알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 주민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를 받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거기서는 또 정보를 다 통제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만나보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미 부정적인 정보를 가지고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오신 분을 편안하게 만나고자 하는 마음 자체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죠. 모르는 건 일단 의심하고 조심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서로 모르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피하다 보면 서로 알아갈 기회가 더 없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유럽의 독일은 동독과 서독이 분단돼서 몇십 년이 지난 후에 통일을 했죠. 근데 그 통일되기 전에 독일은 어땠습니까? 계속 서로 왕래했습니다. 방송도 서로 계속 봤습니다. 서로 가족과 친척들이 연락을 주고받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서로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 그런데 이 남북한의 분단 경험은 동서독과의 분단 경험은 너무 다릅니다. 남한에 사는 주민은 북한 주민이 어떤 교육 체제인지, 예를 들면 북한의 교육은 유일 지도자 숭배하는 김일성 가족사 혁명 역사 교육을 가장 중시하는 교육, 또 주체 사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 또 출신 성분에 따라 진학도 정부에서 결정한 이런 교육체제, 또 회사 생활은 어떤지, 회사는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정해준 대로 가는 이런 체제, 또는 군대는 어떤지, 군대는 거기는 10년을 복무해야 되는 이런 군사중심 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자세히 모르죠. 이런 것을 알아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서로에 대한 사전 지식이 좀 더 현실적으로 있을 때 전혀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주민들이 대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 남한의 공교육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에서 필수 과목으로 북한 주민들의 실상에 대해서 또는 북한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한국전쟁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교육하자고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이후 특히 60년대, 70년대에서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북한에 대해서 반공이라는 교과목으로 북한에 대해서 교육했습니다. 주로 공산주의를 비판하고 한국 전쟁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돌리는 이런 불신과 두려움을 심어주는 공교육이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한 출신 주민들이 북쪽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공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남한 출신 주민은 반공교육을 통해서 북한 출신에 대해서 불신, 적대감을 자연스럽게 갖게 교육을 받았죠.
네. 네, 세 번째로 그 남북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 저는 차별과 무시라고 생각해 봤고요. 우리는 차별과 무시로부터 공평과 존중으로 변화돼야 되겠다라고 제안해 봅니다. 차별당한다, 무시당한다 이런 말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는 분들이 자주 경험하는 것이죠. 북한 출신으로 남한에 사는 분들도 예외가 아니고요. 차별은 원래 살던 사람들이 새로 전입된 사람으로부터 해를 당할까봐 또는 이미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상실할까봐 두려워서 나타나는 행동이죠. 북한 출신들에게 이런 차별과 무시가 더 어려운 이유는 남한에 오시면서 난 동포야. 예, 동포들의 환영을 기대하고 오시지 않았을까. 예, 당연한 기대죠. 정상적인 기대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언급한 사회복지와 이주 난민이라는 책에서 캐틀린은 차별은 편견, 자민족 중심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등의 태도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차별은 또한 이기심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고 차이점이나 다양성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습과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런 행위는 사회 속의 인간관계의 불평등을 조장하고 유포시키게 된다. 차별은 이기심이 작용한 결과라는 표현이 있는데 인간의 이기심, 즉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것은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가 집단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방어기제 중에서 투사라는 게 있는데요. 투사는 내가 느끼는 불편한 감정의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고 화살을 무의식적으로 쏘는 행동이죠. 예를 들면 자존감이 낮고 그 자존감을 견디기 어려운 사람은 상대에게서 작은 흠이라도 발견할 때 그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행동으로 또는 공격하는 행동으로 자기의 초라함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게 아닐까. 자존감이 높고 강한 분은 긍정적인 투사를 하며 타인을 존중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를 포함한 남한 주민들이 우리가 북한 출신 주민을 대하는 마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건강한 자존심을 유지하고 북한 출신 혹은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민을 존중하며 대하고 있나 하고 점검해 보는 거죠. 만약 상대 행동이 내게 과도한 부정적인 반응을, 자동적인 반응을 일으킨다면 내 안에 어떤 방어기제가 작동하는지를 점검해 봅시다. 상대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상대를 탓하는 행동은 남북 주민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모든 활동을 적극 추천합니다. 명상을 하든 기도를 하든 공부를 하고 독서를 하든 음악이나 미술, 연극, 취미생활, 운동, 유튜브 강의, 영성훈련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방해 요인은 집단적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집단적 전쟁의 상처가 치유돼야 된다. 사실 1950년대 그 한국 전쟁은 한국 전쟁 경험의 트라우마를 모든 국민에게 남겼습니다. 특히 남한 출신 주민들 중에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그 트라우마의 후유증으로 공포심, 공산군에 대한 심각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저는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또 개인적인 불신의 마음을 많이 갖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남북한 주민의 통합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심리상담실에서 만나는 주민들은 남한 주민을 제가 또 많이 만나는데 심각한 정도는 다 다르지만 다양한 종류의 트라우마를 남한 주민들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치유가 되면 훨씬 자유롭고 다양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행동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북한 출신들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트라우마들이 있죠. 어린 나이에 공개 처형을 목격한다든지 굶어 죽는 가족을 본다든지 또 중국에서 인권 유린을 당한다든지 이런 것은 남한의 환경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오십니다. 이것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회피하거나 공격의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분명히 치유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치유되면 상대를 믿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여섯째, 개인주의적인 문화에서 우리는 공동체 중심 문화로 가야 한다.
요즘 이런 말이 좀 자주 들리는데 너만 생각해, 너의 행복만 생각해 라고 하는 말 좀 듣지 않으세요? 예. 저는 사실 이게 허황된 꿈이라고 봅니다. 물론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개인의 인권은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예. 남북한의 문화 통합을 위해서 남북한 주민들이 문화를 공유하고 통합을 원하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통합을 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가 없다면 통합은 진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한 사회의 문화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유교적인 대가족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 쪽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개인주의가 우리를 행복하게 했습니까? 제가 보기에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부부의 이혼율은 이전 세대에 비해 매우 높고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1등, 2등을 다툽니다. 2020년에 UN 산하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계 행복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61등입니다. 어떠세요? 과연 우리가 행복해졌습니까? 글쎄요. 예. 이제 우리는 다시 공동체의 중요성을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과거 유교적 사회는 불평등한 가족 집단 중심 사회로 공동체 일부는 희생을 강요당했습니다. 특히 여성 집단이 그랬죠. 그런데 그래서 여성들은 많은 한을 품고 살았죠. 자, 이제는 모든 사람들,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 장애인, 비장애인, 부자, 가난한 자들이 평등하게 존중받고 관계 중심으로 공동체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추구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좀 우리 문화가 그렇게 진화되고 있기를 바라는 거죠. 남북이 따로 자기만 잘 사는 세상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이 함께 연결돼 잘 사는 세상을 추구할 때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 잘 아시죠? 그분의 단편소설을 제가 추천하고 마치가 합니다. 그분의 단편소설 중에 불은 방치하면 끄지 못한다 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남북의 상황을 소설로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 이반과 그 이웃 가브릴로가 있는데 이 두 집은 그 아버지 세대에서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이반이 가장이 된 다음에 계란 한 알 때문에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서로 막 법적인 소송을 하면서 시간과 돈을 다 탕진하고 서로에게 폭력을 쓰기까지 됐습니다. 두 집이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면서 이반은 반성하고 이웃의 잘못을 덮어주고 평화와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우리 남북이 바로 이 톨스토이의 소설처럼 더 이상 서로 헐뜯고 상처 주는 소모전 중단합시다. 갈등과 전쟁에 쓸 에너지를 평화와 행복에 써봅시다.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는 이런 허황된 꿈이 아니라 공동체가 평등과 상호 존중으로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가치관과 문화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남북 통합의 길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 남북은 한반도는 정말 화해하고 정말 다시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서로 덮어주고 평화로운 한반도. 그래서 마음껏 대륙 여행도 하고 또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에너지와 그 시간을 전쟁을 준비하는 데 쓰지 말고 함께 행복하는데 다 소진해서 마음껏 쓰고 평화로운 풍요로운 한반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통일 강사님들 정말 응원하고 또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